네,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죠? 뭐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회수가 찍힌다는 거, 그리고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뭐 어떤 면에든 관심을 받는다는 거. 슬프지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랑 큰 상관은 없고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제 다이닝 에티켓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다이닝 에티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제로는 원래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게 원래 글로 쓰려다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좀 음식 문화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있어서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대충 처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다이닝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다양한 연령층이나 다양한 소득분위 이제 뭐 계층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음식을 먹는 게 이제 취미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어떤 공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섞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수십만 원짜리 카운터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뭐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내가 고급 식당에 와서 대접받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야 너한테는 그런 게 되게 특별한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일상이야, 나는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나는 원래 지출이 많아서 이런 거는 뭐 별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국밥집에서 아니면 뭐 햄버거집에서 먹듯이 나는 이런 식당에서도 그렇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논의가 사실 천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누구 돈 많네 없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늘 얘기는 이제 사실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이 에티켓이라는 거, 그죠? 어떤 예절과 자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의 성질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옛날 이제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2차 세계대전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옛날 기준으로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내용을 알고 100%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예절이라고 에티켓이라고 통용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너는 에티켓 잘 지키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에티켓이라는 게 굉장히 그 부르주아 역사가 만들어낸 인공물, 그죠? 원래 인간끼리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공물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서 좀 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타인 앞에서는 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학술적으로 좀 관심이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라는 그죠 저자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작이 뭐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좀 이제 학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부르주아 역사에 대해서 뭐 다루는 저작들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항상 이런 거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남의 거 괜찮은 게 뭐 있으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워스 쿠킹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오래된 그 음식 블로그입니다. 이제 굉장히 미국적인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사이트고 97년부터 그죠?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아마존닷컴만큼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줄 주제는 이제 미국의 다이닝 에티켓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사실 좀 다른 데서는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써 있는 게 어떤 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한글말로 읽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레스토랑 예약을 하는 건데요. 레스토랑 예약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아도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죠? 뭐 다른 예약속이랑 그죠? 항상 똑같은 겁니다. 예약을 했다면 지켜라, 그죠? 도착하기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해라.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못 갈 것 같으면 취소해 주는 것도 매너고요. 그리고 이제 냅킨 사용법으로 넘어오는데요. 이거부터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좀 낯선 문화죠. 이게 어떤 곳들은 냅킨을 뭐 그죠? 이쁘게 접어놓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펼쳐놓은 그죠? 네모 모양으로 두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세팅부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의구심을 좀 들게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냅킨은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최대한 빠르게 내 무릎에 놓는 게 그죠? 기본적인 이제 매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릎에 놓을 때 이거를 완전히 100%다 펼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딱 한 번만 접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접어서, 물론 뭐 엄격하게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는 면 쪽이 사실 나를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스티칭 같은 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깥쪽이 아니라 내 쪽을 향하게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제 냅킨을 뭐 예를 들면 냅킨이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면 괜찮은데 살짝 한쪽으로 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긴 쪽이 이제 가로로 두 개에서 무릎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무릎을 덮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뭐 do보다는 don't가 중요하니까, 그죠? 이런 예절에서는. 그래서 커틀러리나 뭐 이불 닦는데 절대 쓰지 마라. 코 푸는 거는 이제 거의 경멸, 그죠? 모욕 수준입니다. 식당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날 때는 이제 냅킨을 이제 뭐 완전히 그 원상복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냅킨을 대신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포개서 이제 이제 테이블 이제 왼쪽 아니면 오른쪽. 제가 배울 때는 왼쪽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왼쪽에 두는 것이 이제 무난하다. 대신 이거 뭐 의자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구겨놓고 간다거나 약간 이러면 안 되겠죠.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내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표시를 하고 서버가 그죠? 냅킨을 다시 세팅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이제 자리를 비울 때 냅킨 매너입니다. 근데 이제 뭐 프라이빗 디너 파티에서는 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호스트를 따라가는 게 그죠? 뭐 이거는 사실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호스트가 있는 파티,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지 않을 수 있는데 호스트가 있는 파티에서는 항상 호스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좌석에 착석하는 것도 호스트가 착석하면 착석하는 거고, 무릎에 까는 것도 깔면 까는 거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때라고 이제 넘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 사실 테이블 매너를 검색하면 보통 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크는 영어로 그죠? F-O-R-K니까 네 글자죠. 네 글자니까 left 왼쪽이고요. 그리고 knife 그죠? K-N-I-F-E니까 다섯 글자죠. 오른쪽. right가 다섯 글자니까요. 스푼도 S-P-O-N 다섯 글자니까 그죠? 오른쪽 right.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포크 숟가락 나이프 위치는 이제 헷갈리실 일이 전혀 없고요. 간혹 가다가 근데 숟가락은 이제 스푼은 이렇게 그죠? 이제 테이블 위에 세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리고 글라스도 다섯 글자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 포크만 왼쪽이고 대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이 세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고, 그리고 뭐 실제 이제 쓸 때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뭐 굉장히 단순한 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습관을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지 복잡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크랑 나이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이거는 오른손잡이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프를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나이프로 이제 포크로 왼쪽으로 찍고 나이프로 자르고,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면은 이제 나이프를 내려놓고 포크를 오른손으로 다시 스위치 그죠? 전환을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취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먹은 포크를 다시 내려놓고 왼손한테 주고 다시 왼쪽에 두고, 아니면은 뭐 왼손으로 받고 다시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칭을 계속 해가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 다이닝 매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이외에 그죠? 영국을 포함한 거의 전 서유럽에서는 왼손으로 포크 그죠? 오른손 나이프까지는 동일하지만 잘랐으면 그 자른 덩어리를 그대로 왼손으로 들고 먹습니다. 그래서 손을 뭐 내려놓을 일이 좀 없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크게 뭐 신경 쓸 그죠? 우리는 아메리카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미국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아메리칸 다이닝 매너를 뭐 따르면 좀 좋아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은 왜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먹지? 아, 저게 미국식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국 글이니까 그죠? 밥 먹을 때 테이블에 이제 손을 내려놓지 마라. 그러니까 테이블 이렇게 밥 먹다가 이게 테이블 탁 손을 한두 놓는다든지 약간 이럴 일이 없이 이제 스푼,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정위치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먹었으니까 내가 편안히 뭐 먹고 나서 편안히 두겠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항상 이제 얘네들은 정해진 위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레스 코드, 어라이벌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소셜 그죠? 소셜 관련된 얘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뭐 서빙 푸드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류의 이제 다이닝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질 일은 없는데,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항상 이 음식은 그죠?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뭐
우리는 굳이 이런 문화에 약간 흔적을 찾자고 하면 옛날에 그죠? 잔 돌리는 잔 돌리는 문화에도 방향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옛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잔 돌리기 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라카르트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빵 같은 거를 이제 좀 덩어리 요리 그런 것들을 서빙할 때 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장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지만 뭐 이렇게 덩어리가 넘어와서 내 몫을 자르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식의 사실 식당 이제 식사가 옛날에는 많았기 때문에 옛날 요리는 다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넘길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남아 있고 중간에 그죠 붙잡고 저 아직 모자라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제 먹을 때도 뭐 아주 무난합니다. 그죠? 맛을 보기 전에 소금, 후추 간을 하는 거는 좀 모욕적이다. 먹어보고 간을 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밥집에서 사실 통하는 매너죠. 그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사실 그것이 이롭습니다. 먹어보고 간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번에 두 입 이상을 자르지 말아라. 사실 이거는 좀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돈가스 집에서 그죠? 한 번에 다 잘라 먹고 먹느냐 대 이제 한 입씩 잘라 먹느냐. 우리도 은근 그게 취향이 갈리는 그건데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가 되고 나서는 좀 이제 다 자르는 습관이 들기 마련입니다. 애들한테 그죠? 먹이기 위해서. 하지만 서양에서는 항상 음식은 이제 내가 먹을 만큼만 이거 뒤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내가 먹을 만큼만 자르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개 이상 자르는 거는 좀 탐욕적인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관을 좀 해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플레이팅도 어떤 의도와 좀 이제 좀 의도가 없더라도 그죠? 맛의 의도 없더라도 조형적 아름다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것은 좀 미관적으로 안 좋다 미관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까지 따져 들어가는 거죠. 다 먹고 남은 접시에 무슨 미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에티켓의 핵심입니다. 안 지켜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규칙이 있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음식이 맛없을 때는 말을 말자. 이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해서 입으로 맛없네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고 그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식당에서 손님 서비스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진짜 여기 서비스 진짜 별로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용기가 있는 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제 블로그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있겠죠. 아니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가서 말하지 왜 이런 인터넷에 뒷담화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런 좀 비판 아닌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이지 비판이 아니니까요. 그죠? 물론 뭐 비판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같은 현장에서는 사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분위기 왜냐면은 나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식당에 혼자 식사를 하러 갔더라도 다른 손님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그죠? 유행어로 좀 분위기 싸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플레이 윗 그죠? 푸드 유텐실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뭐 이런 거는 뭐 단순한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먹는 속도를 좀 조절해라. 그러니까 혼자 막 탁탁탁탁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권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테이블 매너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냅킨 얘기는 한 것 같고요. 그 대화할 때 뭐 조용히 해라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여기서 뭐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좀 후루룩이나 이제 트림 이런 것들은 좀 서양에서는 굉장한 그 비매너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비매너일 수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면은 그 입을 여러분 뗄 때 이렇게 짝짝 소리가 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녹음해 보시면 들어보시면 이렇게 딱 느끼는데 사람이 이렇게 입을 열 때 입술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항상 촉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쩝쩝거리지 말자 그죠? 이 쩝쩝거리지 않는 비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씹을 때 이 입술과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소리가 밖으로 잘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스마트폰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매너는 항상 이제 전자기기는 조용하게 두는 것이 이제 다이닝 에티켓입니다. 이게 물론 전자기기가 없는 시대에는 에티켓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 그 시절에도 막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편지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타인과 밥 먹는 매너가 아니겠죠? 그죠? 지금도 뭐 내가 책을 들고 와서 너랑 얘기하니까 재미없어 난 책 보면서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죠? 전자기기도 그냥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음식을 이제 먹고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집중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좀 그 있는 것들에게 집중을 해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는 이런 휴대전화 같은 것은 사실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매너가 아닌 것이 현재 룰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폰을 켜놓고 유튜브로 보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뭐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 사람은 에티켓을 배운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셔도 뭐 무방하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카운터 형태의 레스토랑이어가지고 이제 테이블이 공유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옆 사람이랑 모르는 거죠.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룰을 적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바 테이블 아니면은 뭐 이른바 그죠? 카운터석이라는 게 뭐 옛날 분들은 뭐 다찌라고도 합니다만 다찌라는 말이 뭐 대단한 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어떤 물론 뭐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죠? 공간을 빼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까 말한 한 명, 두 명 예약을 좀 편하게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앉은 김에 공유하게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항상 뭐 그런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하면은 서로 좀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는 절대로 말로 화장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사실 이게 뭐 완벽히 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언어라는 거는 언중의 습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뭐 신뢰합니다 정도는 됩니다. 우리 신뢰합니다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이게 영어를 번역할 때나 쓰지 그죠? 곧 돌아오겠습니다란 말도 마찬가지로 그죠? 잠시만요 정도가 되겠는데 뭐 사실 여러분이 뭐 낯선 공간에 가면 화장실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잠시 혹시 뭐 그 호스트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 이제 같이 이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한테 저 화장실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서버나 그죠?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저 혹시 화장실 어딘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려서 언급하는 것 정도로 화장실 가겠다 그죠? 아니면 특정한 용변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장실 방향을 물어보는 정도로 좀 처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와인병을 뒤집는 일은 이제 결코 없어야 된다. 별로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최대한 그 좀 젠틀한 기울기로 와인을 따르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막 들이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인을 이제 잡을 때는 뭐 스템을 잡아라 이것도 근데 뭐 리델 5 시리즈가 그죠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냥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간단한 겁니다. 그죠? 단순한 건데 이제 빌 부분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 우리는 다행히도 팁이 없습니다. 팁이 너무 없고 사실 이 뒷부분이 좀 재밌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제 이제 Specific Food Type Etiquette Guide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별로 어떤 매너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것도 다 다루기는 좀 많으니까 몇 가지 여러분이 관심 있을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에피타이저와 오르데브르, 까나페 그죠? 이제 식전에 나올 수 있는 한입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으로 먹는 것이 매너입니다. 근데 손을 먹으니까 이게 그죠? 이 손 안을 쓰면 안 되고 항상 핑거만 그죠? 손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이제 뭐 손가락 중에서도 사실 엄지랑 검지 정도 뭐 약간 이게 모양이 애매하다 하면 중지 정도까지 써서 손가락으로 집어서 손가락으로 해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드세요라고 하니까 손바닥에 올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뭔가 토스하듯이 그죠? 뭔가 한 입에 던져 넣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픽 같은 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픽을 잡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초크나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뭐 베이컨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베리 같은 거는 가끔 이제 좀 나올 수 있는데 베리는 이렇게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북유럽 가면은 이게 은근 있는 뭐 그죠? 뭐 링곤베리가 있다던가 뭐 구스베리가 있다거나 이제 철에 가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크림이 있건 없건 항상 스푼을 이용해서 떠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그죠? 그 유리병에 담겨있다 이렇게 털어서 내려놓는다던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스푼으로 덜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좀 핵심적인 거는 빵입니다. 빵. 여러분 이제 서양식 레스토랑 가시면 빵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면 이게 좀 표현이 경박하게 나올 뻔했는데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빵 먹는 게 그나마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출장 뭐 이민 등등을 가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굉장히 좀 사람이 교양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빵 문화를 잘못 지키면 다른 것들과 다르게. 그래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빵을 리무브 그러니까 빵을 이제 그 원래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빵을 레스토랑에서 하나씩만 주잖아요. 해봤자 그죠? 한두 개, 두 개. 근데 원래는 이렇게 빵 바구니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그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빵 가져올 때는 이제 뭐 집게가 있으면 집게 주는 걸 쓰지만 집게 없을 때면 손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먹을 조각을 가져와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이제 버터 플레이트로 옮겨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가져올 빵을 다시 한 입 크기로 절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Never larger than one bite. 한 입보다 큰 덩어리로 자른 다음 버터를 바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바르기 위한 이 빵의 그죠? 그 분의 단위는 한 입, 그죠? 내가 지금 그 빵을 이렇게 손으로 뭐 뜯거나 그죠? 한 순간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뜯었는데 양쪽 크기가 둘 다 비슷비슷하게 애매해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드시면 돼요. 뭐 꼭 작은 부분을 먹어야 된다라는 룰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덜 넣고 큰 걸 한 입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실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한 입 항상 한 입 크기의 빵을 이제 잘라내고 버터를 바르는 것이고 뭐 뜯었으면 그거는 입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베어 물고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다시 버터 플레이트에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킷과 같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빵이 서빙된 경우에는 반으로 뽀개서 그죠? 먹거나 이런 일은 결국 없어야 된다. 부스러기가 있는 빵은 그 덩어리째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빙할 때도 그만한 사이즈로 구워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빵을 이제 아까 한 입 크기로 정형할 때는 거기 있는 버터 나이프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잘 들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양손으로 잡고 찢어주는 것이 좋다. 빵이라는 것은 결이 있으니까. 칼로 빵을 자르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서빙 플레이트에서 내 접시로 올 때 그때는 이제 칼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바게트 같은 걸 서버가 잘라줄 때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버터 나이프 이런 거 빌려달라고 하는 거 뭐 안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터링을 하는 것은 버터 플레이트 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빵을 가져와서 버터 플레이트에서 버터 들고 가지고 요리 위에서 이렇게 버터 바르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 얘기가 나서 사실 하는 말인데요. 요새 그 최근에 이제 식사를 하다가 또 그 얘기가 이제 들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소스가 남았을 때 이거 빵으로 이렇게 닦아 먹는 게 뭐 매너인가요? 뭐 레스토랑에 대한 칭찬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실 그게 엄청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이탈리아 말로는 뭐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좀 논쟁이 되는 논쟁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구두로 이렇게 닦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데서는 무례하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잔여물을 닦는 거니까 안 좋다게 보는 뭐 그 문화나 이 주장도 있고 반대로 뭐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그 좀 낭설인 그죠? 뭐 소스에 대한 뭐 최고의 칭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핵심 뭐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 프랙티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모든 소스라는 게 꼭 빵으로 닦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닦고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우리가 뭐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으면 야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 뭐 비빔밥 같은 걸 먹고 야 이 집 고추장 맛있네 해서 그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긁어 먹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일부러 막 자꾸 빵으로 닦고 막 빵으로 닦았다고 자랑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먹다가 뭐 그런 욕구가 생겼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일부러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하는 걸 굉장히 뭔가 한 단계 더 잘하는 사람을 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빵 종류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뭐 극단적인 예시죠. 비스킷 줬는데 비스킷에서 닦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닦이지 않을 거고요. 네, 갑자기 좀 이렇게 텐션이 높아졌는데 다시 좀 점잖게 그죠?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비어로 넘어가 볼게요. 캐비어도 사실 뭐 우리가 이 뭐 바 같은 데서 가끔 캐비어 서빙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죠? 캐비어 50g 가격 보고 아 오늘은 다음으로 그죠? 항상 다음으로 미루는 게 캐비어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캐비어를 주문을 하시게 됐다면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캐비어는 항상 이 자개 스푼으로 먹는 것입니다. 자개 스푼 먹는 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금속으로 닿았을 때 이제 뭐 알이 산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정말 산화를 하나요? 그 와인 이제 스템을 잡는 것처럼 정말 그 손에 잠깐의 온도 때문에 와인 맛이 상하나요? 아 그런 거보다는 항상 에티켓이라는 거는 이유를 자꾸 묻지 마시라 그죠?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매너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캐비어는 근데 당연히 자개 스푼이랑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제공되는 그 서빙 스푼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 식기로 이렇게 캐비어를 덜어가는 포커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밑에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크로 그죠? 치즈가 이제 뭐 슬라이스 됐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들고 먹을 일은 대부분 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뭐 큐브 모양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픽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입거리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그죠? 치즈 똑같습니다. 음식에도 뭐 인포멀 밀 편하게 나와 있는데라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좀 자유롭게 가도 되는 것이고 에피타이저에 나오는 치즈는 에피타이저니까 이렇게 포크 핑거 손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에피타이저에 대한 룰을 봤을 때 손가락으로 먹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치즈도 뭐 동일하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닭 이런 거는 뭐 그죠? 그 닭다리 손으로 그죠? 이 뼈를 손으로 잡지 말라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잡을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아마 잡으면 좀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좀 괜찮은 그죠? 다이닝 에티켓에서 따질만 식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뼈를 애초에 발굴해서 주니까 생각하실 일은 별로 없는데 잡는다고 하면은 뭐 투핑거 그죠? 투핑거로 잡아라. 그럼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항상 이게 좀 이 다이닝 에티켓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걸스러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좀만 먹음직스럽게 먹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서양 에티켓에서는 좀 개걸스럽다 아니면 탐욕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뼈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한 손으로 꽉 잡고 그죠? 아, 푸짐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새침하게 항상 새침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외에는 뭐 별건 없습니다. 뭐 굴 같은 거 먹을 때는 껍질은 왼손으로 잡는다. 이거는 뭐 포크, 그죠? 포크 나이프에 그걸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손이 포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잡을 때 왼손으로 들고 이제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이스터 포크가 이제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오이스터 포크가 약간 나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굴을 꺼내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크 나이프 역할에서 사실 손이랑 포크 중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손이 포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약간 이게 해보면은 쉬운 건데 하여간에 그래서 굴껍질 왼손으로 잡아라 이런 것도 뭐 우리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불편해서라도 아마 여기 써 있는 대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감자튀김까지 매너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케밥에 뭐 스시 예절 뭐 이런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그죠? 뭐 진짜 뭐 스시 예절 가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싶은데 뭐 그래서 뭐 다양한 사실 요 수프 정도 마지막으로 다루고 갈까요? 수프 할 때는 이제 숟가락을 담그고 이제 이제 신체 쪽으로 이렇게 가져서 먹지 말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긁어서 그걸 다시 이렇게 허공에서 다시 내 입으로 오게 되는 약간 이 U자형 그죠? 곡선을 한번 그리면서 가는 것이 좋다. 뭐 이것도 얘기가 있는데 뭐 그죠? 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옛날 책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프를 기울일 때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울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잠깐 막 여러분의 음식 먹는 거를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그정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스푸닝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프가 별로 안 남았을 때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접시 들고 뭐 라멘처럼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푼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후루룩 하고 쪽 빠는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소리가 이렇게 슬러핑 그죠? 후루룩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숟가락을 입안에 완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쪽 빨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지만은 소리가 안 나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보울을 기울일 때도 항상 이렇게 fine 그죠? 아까 말했듯이 새침하게 그죠? 그리고 away from body 몸의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긁어서 안쪽으로 다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스킬로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그리고 한두 번 정도면 족하다. 이게 조금 안 남았을 때부터 불편하다고 자꾸 기울이고 긁고 그 기울이고 이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그 이리테이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빵과 수프 먹을 때는 뭐 한 손으로 빵, 한 손으로 수프 해가지고 이렇게 수프 한 입 먹고 빵 먹고 이런 그러니까 양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포크 나이프 아니면은 그냥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프를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빵 먹을 때 스프는 내려놓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쓰던 손으로 빵을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양손 쓸 일이 없다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수프를 또 빵으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음식 소스 이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사실 브레드 크럼브가 좀 미리 올라가 있는 빵 수프가 아니라면 저는 권장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브레드 크럼브가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는 대로 이미 빵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좀 권장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좀 수프랑 같이 나오는 빵 롤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버터가 들어가 있고 한 빵은 그런 역할에 좀 덜 적절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좀 간단한 다이닝 에티켓 살펴봤고요 뭐 핵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만한 거는 빵 먹을 때 그죠 베어 물고 남기지 말자 에피타이저는 손으로 먹자 그리고 손으로 먹되 손가락 적게 사용하시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하고
냅킨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제 뭐 테이블에 어떻게 놓는지, 그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서양식 레스토랑 갔을 때 좀 덜 당황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냥 그 역할에, 그죠? 심취할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좀 특별한 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레스토랑 갔다는 게 특별한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에 좀 이제 정말 내가 정찬, 그죠?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또 다른 다이닝 에티켓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일 좋은 답변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에티켓이라는 것은 언제나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이 좀 잘못됐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상대방도 당연히 익스큐즈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인터넷에서 뭐 논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좀 명백하게 나를 불유쾌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또 이제 미국과, 그죠? 유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내가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